처음 본 순간 내 모든 신념이 무너졌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도연입니다. 저는 36살이고 전쟁 중 포로로 잡힌 경험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미국에서 포로로 지내면서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과 그로 인해 완전히 바뀐 생각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걸 깨닫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깊은 혼란과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해는 1943년, 봄이 막 지나가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울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군에 입대해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우리 군은 적들을 무찌르기 위해 싸웠지만 결국 한 전투에서 포로가 되어 미국군에게 잡혔습니다. 미국으로 이송되는 기차에 몸을 실으며 저는 우리에게 전해진 모든 정보와 선동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의 모습이 상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대가 선전하던 무너진 미국이란 말과는 달리 그들은 전혀 부족함 없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기차 창문 밖으로 보이는 마을마다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거리마다 전기 가로등이 켜져 있었으며 농장마다 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동은 진실을 가렸을 뿐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텍사스주의 작은 마을 메시아가 아닌 미국 남부의 전형적인 농촌 지역 대신 경상남도 진주의 근교였습니다. 그곳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전기 불빛과 번화한 거리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독일군이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이곳 사람들은 전기와 풍요로운 식량,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없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우리는 포로 수용소로 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주친 미국의 생산력과 조직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포로들을 식별하고 의료검진을 하며 권리를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독일군이 자랑하던 군대의 체계보다도 훨씬 정교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은 식사였습니다. 우리는 사막전쟁에서 굶주림과 고통 속에 지냈지만 미국에서 받은 식사는 우리의 군 복무 기간 중 먹었던 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맛있었습니다. 병영에서 제공되는 흰 빵, 진한 커피, 두 끼의 고기 식사, 신선한 우유는 단순한 선전이 아니라 일상적인 표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이것이 일시적인 환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미국 군대의 일상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의 신념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미국은 약하고 무너진 나라가 아니라 강력한 산업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제가 겪은 충격적인 현실과 그로 인해 변화한 생각들, 그리고 그 변화가 제 삶과 신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당시 포로였던 저희가 어떻게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마주하고 내면의 변화를 경험했는지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 땅에 발을 디딘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미군이 우리를 안내한 곳은 진주가 아닌 대전 근처의 한 작은 마을, 산청이었습니다. 그곳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는 듯했고 거리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자동차 엔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들었던 미국에 대한 끔찍한 선전과는 너무도 다른 현실이었죠. 우리가 도착했던 포로 수용소 산청 캠프는 단순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건물들은 따뜻한 난방과 전기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내부에는 온수 샤워 시설과 깨끗한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살던 시골 마을이 떠올랐는데 그곳에서는 이런 시설을 상상할 수도 없었죠. 그때부터 저는 왜 우리가 이렇게 대우받는지, 그리고 왜 이곳이 적국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인간적으로 대우받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우리의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우리를 태운 기차는 낡은 화물차가 아니라
푹신한 좌석과 식당칸, 심지어 에어컨까지 갖춘 객차였습니다. 군용 화물차나 낙후된 수송수단을 상상했던 우리는 그저 놀라움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한 미군 하사는 에어컨이 고장난 점을 사과하며 미안하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군대에서는 에어컨은커녕 겨우 난로 하나로 겨울을 견뎌냈으니까요. 기차가 지나가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저희가 독일에서 배운 모든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을마다 환하게 켜진 전기가로등, 밤에도 불야성을 이루는 공장들, 길가에 즐비한 자동차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느 집이나 환하게 빛나는 창문 속에서 사람들의 일상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배운 미국은 무너진 나라라는 선전은 사실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 모든 풍요와 기술력은 우리의 신념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이곳 노동자들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여유와 편안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끗한 가죽 부츠를 신고 유리병에 담긴 탄산음료를 마시며 담배를 끊임없이 피웠습니다. 우리는 그저 바라볼 뿐 이 풍족함을 믿기 어려웠죠. 이 모습은 우리 군대에서 쉽게 볼 수 없던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가혹한 전쟁터와 부족한 군수품, 그리고 끊임없는 굶주림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산청 캠프에 도착한 후 우리는 처음으로 미국 군인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적이지만 인간으로서 존중하며 대했고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신분 확인부터 건강검진, 예방접종까지 한치의 소홀함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권리와 규정을 독일어로 상세히 설명해주는 미군 장교들의 태도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단순한 포로가 아닌 한 인간으로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환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이 미국의 표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내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미국은 무너진 나라가 아니라 전쟁 중에도 강력한 산업력과 풍요로운 생활을 유지하는 거대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 경험은 이후 저의 신념과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꾸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경험한 미국의 진짜 모습과 그 속에서 겪은 내적 변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저를 다시 세우게 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던 이들이 어떻게 적에서 이해자로, 그리고 변화의 증인으로 거듭났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도착하기 전, 우리는 우리 조국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와 선전 속에서 살았습니다. 독일에서는 미국이 전쟁에 지쳐 무너졌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퍼졌고 우리 군인들은 그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땅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그 믿음은 하나둘씩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포로로 잡힌 후 바로 산청 캠프에 배치되기 전까지의 여정은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된 여정은 미군의 놀라운 조직력과 효율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포로들을 분류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체계적인 시스템은 저희가 보았던 독일 군대의 어느 부대보다도 훨씬 뛰어났습니다. 신분증을 찍고 파일로 정리하는 일부터 의무검진과 예방접종까지 모든 절차가 정확하고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미군 장교들이 독일어에 능통해 우리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었던 점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우리의 권리와 규칙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적국의 군대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대우받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했고 기존의 적대감에 큰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탄 기차는 북부 진주에서 산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었으며 그 길은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밤에 지나가는 마을마다 환하게 켜진 전등과 거리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빛나는 불빛들은 전쟁의 참담함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믿기지 않는 듯 그 풍경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미국의 산업력은 전쟁터에서의 무기나 병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그 힘은 우리가 독일에서 보고 들었던 모든 것과 달랐습니다. 우리 군대는 연료와 식량 부족, 그리고 낡은 장비로 고통받았지만 이곳 미국에서는 공장들이 밤낮 없이 돌아갔고 생산 라인에서는 끊임없이 무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자동차 공장과 항공기 조립 라인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새 교대로 일하며 매 시간마다 새로운 전투기가 완성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도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전기와 기계화가 농민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겪었던 독일의 농촌은 아직도 손으로 밭을 갈고 제한된 자원에 의존하는 고지였지만 미국 농민들은 전기를 활용해 거대한 농기계를 돌리고 풍성한 수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저희가 듣고 배운 선전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현실이었습니다. 미국은 무너졌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미국은 약하다는 믿음은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우리 신념의 근간을 흔들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그곳에서 직접 겪은 사건들과 그 사건들이 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또 어떻게 우리 동료들 역시 점점 변화해 갔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던 세상과 너무도 다른 이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는지 함께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기차가 산청 캠프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전쟁 포로였고 당연히 혹독한 대우와 고통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시작된 경험들은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처음 도착한 캠프는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널찍한 막사들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전기는 밤낮 없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따뜻한 난방시설과 온수가 공급되는 샤워실, 깨끗한 화장실이 있었으며 식사 공간은 밝고 쾌적했습니다. 첫 식사 때 나는 눈앞에 놓인 음식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먹었던 것은 빵과 고기 대신 흰 빵과 신선한 고기, 그리고 진한 커피가 차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2끼씩 고기를 먹는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신선한 우유와 달걀도 매일 제공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이것이 선전이나 일시적인 대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곳이 미국 군대의 표준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감시하던 미군 병사들의 태도도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적군인 우리를 무자비하게 다루지 않았고 오히려 인간적인 존중과 배려를 보였습니다. 한 하사는 내게 다가와 공손히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달라고 했고 또 다른 병사는 우리에게 영어 교재와 신문을 나눠주며 시간을 보내라고 권했습니다. 그들의 친절함은 우리 마음에 깊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적국이지만 이렇게 상냥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캠프 생활이 지속되면서 우리의 일상은 점점 안정되었고 미군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영어 수업, 미국 역사 강의, 경제학 세미나가 열렸고 우리는 점차 미국 사회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운 미국은 약하고 분열된 나라였지만 실제로는 강력하고 단합된 사회였다는 사실을 하나둘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농장과 공장으로 나가 노동을 하면서 미국의 산업력과 농업 생산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넓게 펼쳐진 옥수수밭과 밀밭, 최신식 기계가 돌아가는 공장들은 우리에게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한 농장에서 일하던 중 나는 16살 된 농부의 아들이 조종하는 대형 트랙터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도 구형이다. 곧 더 좋은 신형이 올 거다 라며 웃었는데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독일 농촌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자동화된 생산 라인, 전기로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3교대로 일하는 모습은 독일의 낡은 공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특히 여자들과 흑인 노동자들이 중장비와 기계를 능숙하게 다루는 광경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운 인종차별과 성차별의 틀은 이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선전은 모두 거짓이었고, 미국은 결코 무너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전쟁 중에도 사회와 경제를 굳건히 유지하며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대가 싸워온 적은 단순히 다른 나라 군대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시스템을 가진 거대한 문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동료들은 혼란과 분노 속에서 갈등했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선전에 사로잡혀 저항했습니다. 저 역시 내면에서 싸움이 계속되었지만 결국 이 현실을 부정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 신념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본격적인 변화의 순간으로 향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충격과 그로 인한 내적 갈등,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나눈 고민들을 다음 이야기에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적에서 동료로, 그리고 변화의 증인으로 거듭났는지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산청 캠프에서의 생활이 한 달쯤 지나자 저와 동료들은 조금씩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토록 믿어왔던 독일의 선전과는 너무도 다른 미국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우리가 처음으로 미국의 산업 현장과 농장에서 직접 노동을 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어느 맑은 아침, 버스에 실려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경상남도 하동 근처의 넓은 농지였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농부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지만 그의 농장은 놀랍도록 현대적이었습니다. 거대한 트랙터와 콤바인 수확기가 밭을 오가며 전기와 기계화로 무장한 농장은 우리가 상상하던 전쟁터의 황폐한 풍경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농부는 우리에게 친절하게 농기계 사용법을 알려주었고, 점심시간에는 신선한 고기와 채소가 듬뿍 담긴 도시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농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미국의 작은 마을을 지나쳤습니다. 거리에는 환한 가로등이 빛났고, 거리 곳곳에 자동차들이 질비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정집에서는 가족들이 거실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내심 부러움과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전쟁 한복판에서 고통받던 우리와는 너무도 다른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공장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전기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고, 자동화된 기계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들과 흑인 노동자들이 능숙하게 기계를 다루고 있었는데, 우리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은 평등하게 일하며 임금과 권리를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만난 한 여성 노동자는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여기서는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존중받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우리가 배운 미국은 인종차별과 분열의 나라라는 말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고, 이전의 신념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단순한 적국이 아니라
강력한 산업력과 민주주의 가치를 가진 국가임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편협하고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통감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여전히 선전에 사로잡혀 저항했고 우리의 변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 내면에 숨겨졌던 의문과 갈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 혼란 속에서 혼자 고민하며 점차 진실을 향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던 동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우리 모두가 변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인식의 전환을 넘어 우리 삶 전체를 뒤바꾸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변화의 여정 속에서 겪은 내적 갈등과 동료들과의 대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진짜 변화의 순간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날 밤, 캠프 막사에 돌아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멀리서 빛나는 전기 가로등 불빛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빛들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비추는 진실의 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선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가 전쟁터에서 듣고 배운 모든 선전과 신념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어야 할까?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토록 우월하다고 믿었던 나치 이데올로기가 허상이라면 그 대신 무엇이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을까? 내 마음 한켠에서는 그동안 무시해왔던 인간성과 존엄성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이곳 미국에서는 인간으로서 대우받고 있었고 그들의 넉넉한 식사와 따뜻한 병원 치료는 내가 알던 세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는 동료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는 여전히 선전에 사로잡혀 저항했고 어떤 이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몇몇은 이 변화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경험들은 우리를 속이려는 선전이 아니라 진짜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내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은 거짓이었다. 미국은 무너지지 않았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도 명확하다. 나는 이 진실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글을 쓰면서도 나는 두려웠습니다. 나치당에 충성을 맹세했던 내 자신이 이제 무엇이 될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바꿀 방법은 없을까? 만약 우리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배운 것을 통해 우리 자신과 조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이고 많은 갈등과 고통이 따를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밤 이후로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신념과 현재의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 자신과 싸우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심은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이 혼란과 갈등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어떤 내적 변화를 경험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점에서 겪은 고뇌와 깨달음,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나면서 캠프 안팎의 분위기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우리 마음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한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함께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이탈리아 포로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용된 산청 캠프에는 독일과 달리 이탈리아 출신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우리와 같은 추축국 동맹이었지만 이탈리아는 전쟁 중반에 연합국에 항복했고 그에 따라 이탈리아 포로들은 미국 측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인들과 함께 일하며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었고 심지어 미국인들과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고 때로는 지역 여성과 데이트를 하는 모습도 목격되었습니다. 처음 이 광경을 본 우리 독일 포로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배신자라며 경멸하는 사람도 있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그들이 단지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보여주는 관용과 인간미의 실체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포로들은 자유롭게 일하고 돈을 벌며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미국인 사이에는 적대감이 아닌 협력과 신뢰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동맹이 이렇게 다르게 대우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싸우던 이 전쟁이 단순한 적과 동지의 구분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잡한 현실임을 절감했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한 동료는 이탈리아 포로들의 상황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적국인 미국을 혐오하며 싸워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도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고 있다. 이탈리아인들이 받는 대우는 우리에게도 가능할 것이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고 우리 내면의 변화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 사이에는 긴장과 갈등뿐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질문이 공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과 이념의 진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무엇이 진정한 정의이고 인간다운 삶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었지만 모두가 변화의 문턱에 서 있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적군의 포로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마주한 사람들로서 자신과 동료들의 신념을 재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앞으로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깨달음은 상상 이상으로 강렬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충격적인 사건 후에 벌어진 변화의 흐름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 격렬한 대립과 화해의 순간들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불꽃이 튀었는지, 그리고 그 불꽃이 어떻게 새로운 희망으로 번져갔는지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탈리아 포로들의 변화를 목격한 후 산청 캠프 내 분위기는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과거의 신념에 매여 분노와 불신으로 가득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며 내면의 갈등과 마주했습니다. 저 역시 그 혼란 속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또 하나 우리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캠프 내에서 열린 작은 모임에서 미군 장교가 우리에게 미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체계에 대해 강연을 했습니다. 그 장교는 차분한 목소리로 전쟁이 끝난 후 세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단순히 적군을 억류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평화를 위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적군으로서 단순히 처벌받는다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오히려 새로운 삶과 희망을 제시하는 존재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강연 후 많은 동료들이 질문을 쏟아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나는 한 동료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나치 이데올로기에 깊이 물들어 있었지만 이제는 의심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갈망이 공존했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 그 대화는 내게도 큰 용기를 주었고, 우리의 생각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맹목적으로 과거를 따르지 않았고,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인식 전환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적인 재정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여전히 저항했고, 그들 사이에서 갈등과 충돌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캠프 내에서 벌어진 소규모 토론과 강연, 그리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들은 우리 모두가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미국 사회의 다양성과 자유,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미를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배운 민주주의와 경제체계를 우리 고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겪은 내부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희망의 순간들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 변화의 물결이 캠프 안팎에 퍼지면서 상황은 점점 더 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단순한 인식의 전환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순간들이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 사건은 우리 내면의 갈등과 희망을 극대화하며 변화의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캠프 내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행사는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동안 적으로만 여겼던 미국인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축제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애와 관용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칠면조 요리와 햄, 감자 요리, 신선한 야채와 과일, 그리고 달콤한 파이와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 풍성한 식탁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대우받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현지 교회 합창단이 독일어로 캐럴을 부르며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적이 아닌 이웃으로 바라보았고 그 마음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막사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동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경험한 이 현실에 대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은 우리에게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단지 강력한 산업국가일 뿐만 아니라 깊은 인간애와 관용을 가진 사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적대시했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힘은 바로 이런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캠프 내에서는 교육과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우리는 민주주의, 경제체계, 인권에 대해 배우며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강의실에서는 미국 대학 교수들이 우리에게 직접 강연을 했고 우리는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흡수하며 자신감을 키워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전쟁 포로가 아니라 미래의 한 사회를 책임질 시민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모두에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여전히 과거의 신념에 묶여 있었고 변화에 저항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그 갈등은 때로는 격렬했고 캠프 내 긴장감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대화와 이해를 통해 점차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이야기의 절정에 다다른 지금, 우리는 변화의 힘과 그로 인한 희망,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갈등과 고통을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전환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새로운 길의 시작임을 깨닫게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거대한 변화의 순간에서 우리가 겪은 감정의 폭발과 그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희망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삶을 어떻게 완전히 뒤바꾸었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 겨울밤의 크리스마스 축제가 끝난 후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전쟁 포로가 아니었고 새로운 세상을 마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가져온 희망과 빛 뒤에는 여전히 깊은 어둠과 불확실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래는 불투명했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전히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 무렵 캠프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어와 미국 역사를 배우고 민주주의와 경제 시스템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온 교수들이 직접 강의하러 와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나는 그 강의들을 들으며 우리가 배운 모든 이념과 가치관이 얼마나 깊이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미국 사회가 단순히 부유하고 강력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화관에서 본 할리우드 영화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뉴스와 토론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나 분노의 포도 같은 작품들은 우리에게 전쟁과 인간의 고통, 그리고 극복의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충격은 전쟁이 끝나고 미국에서 독일로 돌아가는 길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조국이 폐허와 분열 속에 놓여 있음을 목도했고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은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미국에서 배운 것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자 재건의 씨앗이라는 확신도 품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독일에서 우리는 미국에서 경험한 자유와 민주주의, 산업과 농업의 발전 방식을 전하며 새로운 사회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미국에 남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또 다른 이들은 독일의 재건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 변화의 씨앗은 서서히 독일 사회 곳곳에 퍼져나갔고 1950년대의 경제 기적과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전쟁터에서 맞닥뜨린 절망과 패배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인간의 존엄성과 희망, 그리고 자유의 힘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적군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군사력이나 산업력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변화를 겪은 우리 모두의 삶은 계속되며 그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희망이 피어납니다. 나는 앞으로도 그 변화의 길을 걸으며 우리와 같은 이들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는 여정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 그 여정의 다음 장을 나눌 날을 기다립니다.